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오늘도 고민하는 엑셀 탐구생활 미스터 써니입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첫 번째 날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엑셀 관련 지식들과 그것들을 직접 업무에 활용하여 익혔던 팁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엑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서 작성 프로그램, 통계 프로그램,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엑셀이란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 10분 엑셀 마스터하기,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함수 뭐뭐, 직장인의 칼퇴를 위한 필수 엑셀 함수 뭐뭐게, 이런 컨텐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엑셀은 마스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업무 성격에 따라 필수 함수는 다르고 저는 여러 개의 함수를 아는 것보다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응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2개에서 3개의 함수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여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챕터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VLOOKUP과 SUMIFS를 활용하여 매일매일 들어오는 판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매출 월별 리포트를 작성하고 자동화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파일은 아래 링크로 남겨드렸는데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다운받아서 직접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유통업계나 판매 회사의 마케팅이나 영업직에서 근무를 해보신 분이라면 회사의 매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회의하는 일을 해보셨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어느 마트의 식품 파트 영업 담당자라고 가정하고 매출 데이터를 가져와서 리포트로 작성하는 업무를 함수를 통해 자동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썸마트 7월 판매 데이터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옵니다. 보통 회사 내부에서 매출 데이터를 뽑으면 이렇게 날 데이터로 받게 됩니다. 아무런 가공도 거치지 않은 이러한 날 데이터를 보통 로우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어떠한 인사이트나 정보를 알 수 없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사장님이 앞으로 매일 아침 이 판매 데이터를 가공해서 품목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서 공유해 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시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사장님은 품목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서 공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과일, 생선, 육류 이렇게 세 가지로만 크게 나눠져 있고 또 상품명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죠.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 상품들을 그 품목으로 묶어서 분류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시면 포도도 있고 사과도 있는데 이런 데이터 구조 안에서는 이제 포도 매출만 따로, 사과 매출만 따로 구할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각 상품별로 이게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 구분은 어느 단위까지 할 것인지, 또 구분 기준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데이터 분석의 기초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그 작업을 하진 않고 제가 분류한 기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단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코드 기준 정보라는 시트가 있어요. 여기로 가보시면은 미리 제가 각 상품별로 이런 것들을 나눠서 정리해 둔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품목명과 소분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올 거예요. 자, 이때 사용하는 게 VLOOKUP이라는 함수인데요. 일단 먼저 데이터베이스 상에 품목명열과 소분류명열을 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이 VLOOKUP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VLOOKUP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VLOOKUP이라는 함수는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함수인데 어떤 기준값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 안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서 불러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값이 lookup value라는 거예요. 이제 찾을 내용이 기준값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이 기준값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어레이는 이 찾아올 내용이 들어있는 영역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값을 이 테이블 어레이 안에서 찾아오겠다 그런 거고, 찾아올 때 이 기준값은 이 테이블 어레이 안에서 항상 제일 왼쪽에 위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숫자 2는 테이블 어레이 안에서 몇 번째 열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올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 열, 여기가 세 번째 열일 때 두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져올 건지 세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져올 건지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2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열의 값을 찾아오겠다. 이 기준값을 이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 두 번째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0이라고 넣는 거는 레인지 룩업이라는 거예요. 입력을 하면은 0으로 보통 많이 입력을 하는데 1로 하게 되면은 이제 기준값과 유사한 값을 찾아 조회해야 하는 거고, 0으로 하게 되면은 기준값과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서 조회하는 거예요. 이제 엑셀에서 1로 타게 되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값과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것과 유사한 것을 찾아서 그걸 가져와 버려요. 그러면은 정확한 값을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0으로 많이 하고, 내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게 들어가는 내용을 좀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통 1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lookup value, 그 다음에 table array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로 column index number, 그리고 마지막에 range lookup까지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VLOOKUP의 함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 상품 코드별로 그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품목명과 소분류명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품목명에서 VLOOKUP 하고, VLOOKUP 밸류에서는 이 열에 해당하는 상품 코드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 행위에 해당하는 상품 코드를. 그리고 이제 테이블 어레이에서는 이쪽 코드 기준 정보에서 가져야 되니까 상품 코드 열부터 이렇게 소분류까지 잡아줍니다. C열부터 G열까지 열 전체를 잡아주고요. 컴마 품목명은 상품 코드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위치했으니까 4, 0 가로 닫고, 이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품목명이 포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분류명도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VLOOKUP 상품 코드 잡고, 컴마 상품 코드부터 소분류까지 잡아주고, 지금 소분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으니까 5, 0. 네, 이렇게 하면은 이 씨 없는 청포도는 품목명은 포도고 그에 따른 소분류명은 청포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일 아래에 있는 데이터 행까지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각 상품 코드별로 품목명과 소분류명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기준 정보를 입혔으니까 이걸 토대로 집계해서 통계를 내야 되는데요. 그 값을 넣기 위한 리포트 양식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이건 서식을 정리하는 부분이라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기준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이 리포트 양식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상 이걸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한 정보인지, 그리고 어떻게 표를 구성해야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등 정보의 적절성과 가독성을 잘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엑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시각화 툴을 제공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인 포맷으로 표를 만들고 그래프 작성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리포트 양식은 하단의 리포트 시트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제 리포트 양식의 실적을 기입하기 전에 여기에서 사용할 sumif 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sumif 함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레코드의 합계만 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크게 조건 영역과 합계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조건 영역에서는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이 들어있는 영역을 레인지라고 하고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준값을 크리테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 내에서 이 값을 가지는 것만 추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um range, 즉 실제 합계를 구할 숫자가 있는 영역을 선택해 줍니다. 결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행의 값만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UMIF-S는 SUMIF와 동일한 성격이지만 조건이 2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함수로서 입력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계 영역을 먼저 입력한 뒤에 그 뒤로 조건이 추가되는 형태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더할 값이 있는 SUMRANGE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영역과 기준값,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 대한 영역과 기준값을 차례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합계를 구하라는 수식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바로 해볼게요. 자, 이제 양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직접 수식을 넣어서 실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테고리별 수량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SUMIF 조건이 하나니까 SUMIF 하고, 먼저 카테고리에서 과일을 선택해 주고, 이제 SUMRANGE의 수량, 그러면은 과일 수량이 나오죠. 같은 방식으로 매출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UMIF range는 카테고리, 과일, 지금 수량이 아니라 매출액을 가져야 되니까 매출액 잡아주고 엔터 치면은 과일의 수량과 매출을 확인할 수 있죠. 그대로 복사해서 생산 육류까지 수식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식 붙여넣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 이거를 그대로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해버리면은 이 서식까지 같이 가져와 버려요. 근데 생선과 육류는 지금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따가 수식 붙여넣기만 하면은 다른 거 안 가져오고 위에 있는 수식만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안 건드리고 값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품목명까지 해서 실적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 품목명에서 이게 겹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품목명만 기준으로 SUMIF를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SUMIF-S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 에서 SUMIF-S에서는 SUMRANGE가 가장 먼저 온다 그랬죠. 판매 수량이 가장 먼저 오고, 카테고리에서 과일, 지금 첫 번째 조건을 잡아준 거예요. 이제 아까 품목명에서 바나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바나나의 수량이 나오고 같은 방식으로 S 해서 매출액 SUMRANGE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과일, 품목명에서 바나나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컨트롤 C에서 수식 붙여넣기. 지금 여기 들어간 수량과 여기 들어간 수량이 총 개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러면은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소분류병까지 그 품목 기준을 더 세분화해서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건이 3개가 되겠죠. 카테고리, 품목명, 소분류까지. SUMIF-S. 조건 2개 이상부터는 SUMIF-S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판매 수량 잡아주고, 카테고리에서 과일, 품목명에서 바나나, 소분류명에서 남미산. 그리고 이 매출도 똑같은 방식으로 S. 매출액 먼저 잡아주고, 카테고리에서 과일,
품목명에서 바나나, 소분류명에서 남미산을 선택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조건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 2, 조건 3 이런 식으로 뒤에 조건이 하나씩 붙게 되는 겁니다. 몇 개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대여섯 개까지도 해봤던 것 같은데 정확히 몇 개까지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수식 붙여넣기를 해주면은 여기 36,527개 수량이 다 제대로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이 수식이 들어가는 이 조건 값을 이 옆으로 따로 빼놨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먼저 이 수식이란 게 굉장히 예민한 거라서 실제 수식이 들어가는 값에서 조금만 이렇게 오류가 생겨도 값을 인식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식이 들어가는 이 조건 값은 최대한 건들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이 위에 있는 것도 sumif s고 밑에 들어가는 것도 sumif s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바로 수식을 수정할 수 있어요. 이 카테고리와 품목명은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소분류명에 대한 조건만 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소분류명, 남미산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분류명에서 남미산 이렇게 잡아주면은 여기에서 또 수식을 새로 할 필요 없이 위에 걸 가져다가 조건 하나만 추가해 주면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 수식을 가져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카테고리별, 품목별, 그리고 소분류별까지 해서 이 수량과 매출을 바로 확인하는 로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의 7월 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거는 카테고리별, 품목별, 그리고 소분류별 그 판매에 대한 7월 현재까지의 전체 실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많이 나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어느 기간에 이벤트를 했거나 또 명절이 있거나 했을 때 그런 판매 추이나 변화를 분석하기 어렵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일별 판매 수량을 확인할 수 있게 1일부터 이렇게 13일까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여기에 각 카테고리별 품목별로 하루에 몇 개씩 팔렸는지를 집계를 해서 가져올 건데요. 이제 위에 보시면은 이 조건 값으로 그 설정할 날짜를 따로 정리를 해 놨어요. 먼저 20년 7월 1일자로 과일이 몇 개 판매되었는지를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럼 지금 조건이 카테고리에서 과일 그리고 날짜에서 7월 1일에 판매된 거를 가져와야 되니까 sumif s를 사용해야겠죠. sumif s 그래서 sumrange는 판매 수량 카테고리에서 과일 판매 월일에서 날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7월 1일 날 과일이 511개 판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수식 붙여넣기를 해오면은 지금 생선이랑 육류에는 그 수식이 안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날짜를 물고 있어야 될 참조 영역이 과일에서 생선, 육류 이렇게 내려오면서 같이 딸려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여기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여기서 내려오지 말라고. 그럴 때 이쪽 날짜를 잡고 있는 기준값에다가 커서를 놓고 F4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지금 참조 영역 L2에 L과 자2 앞에 달러 표시가 이렇게 붙게 되죠.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게 되는데 지금 이 참조 영역은 앞으로 이 수식 값이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복사해서 수식 붙여넣기로 가져오면은 수식 값이 제대로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2일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sum if s 데이터베이스에서 판매 수량, 카테고리에서는 과일, 그리고 날짜에서는 7월 2일 거 해주고, 아까처럼 여기다가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고, 복사해서 수식 붙여넣기 해주면은 2일 것도 가져올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한 번만 더 3일 것까지 해볼게요. 자, sum if s 해서 판매 수량, 카테고리에서 과일, 판매 월일에서 날짜까지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똑같이 F4 눌러서 고정해주고 컨트롤 C에서 수식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판매 각 날짜별로 이 수량이 제대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보고 나면은 그럼 이 sumif 함수를 31번 동안이나 앞으로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거를 똑같이 31번씩 이렇게 수식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해보게 됐는데, 자, 여기 같이 볼게요. 여기 수식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 1일, 2일, 3일 거를 보면은 같은 과일이랑 카테고리 안에서 1일, 2일, 3일로 넘어갈 때 지금 다른 것들은 다 변함이 없고 여기 있는 참조값만 변하는 걸 알 수 있죠. 보시면은 보세요. L2, M2, N2 이런 식으로 다른 거는 다 변함이 없고 이것만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 같은 날짜 안에서 과일과 생선, 육류에 해당하는 수식을 보면은 다른 거는 다 변함이 없는데 지금 여기 있는 카테고리를 물고 있는 이 참조 영역만 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수식을 복사해서 옆으로 가게 되면은 다른 모든 영역들은 변함이 없고 지금 이 날짜를 물고 있는 참조 영역의 알파벳만 바뀐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수식을 복사해서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다른 모든 영역들은 변함이 없고 지금 카테고리를 물고 있는 참조 영역의 숫자, 그러니까 참조 영역의 행만 바뀐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일에 처음 입력했던 수식에서 변동돼야 되는 이 알파벳 부분, 그리고 카테고리에서 변동돼야 되는 B의 7, 이 행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고정을 해주면은 그냥 복사를 해서 31일까지 그대로 붙여넣기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체를 다 고정을 시켜 줄게요. 여기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고정을 시켜주고 이렇게 되면은 복사해서 어디로 가더라도 동일한 값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참조 영역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변화해야 될 그 참조 영역만 고정을 풀어주는 거죠. 지금 이 B7, 이 카테고리를 물고 있는 B7 셀, 그 참조 영역에서는 B7, B8, B9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는 움직여야 되지만 옆으로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즉 B열에는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달러 표시가 고정을 시켜준다는 뜻이니까 7 앞에만 7 앞에 있는 달러 표시만 제거를 해주면은 이제 B열만 고정시키고 B7, B8, B9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닐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날짜도 지금 날짜는 이제 옆으로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 위아래로는 움직이면 안 돼요. 즉 이 행에는 고정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숫자 2 앞에 있는 달러 표시는 그대로 두고 L 앞에 있는 달러 표시는 지워줄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옆으로 가게 되면서 L2, M2, N2, O2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볼게요. 항상 엑셀을 하다 보면은 이 순간이 제일
흥분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들어갔을까 이걸 확인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자, 수식 붙여넣기를 해보면은 지금 모든 참조 영역이 제대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카테고리에 대한 수량만 확인한 거고, 위에 거를 응용해서 이제 품목별 날짜별로 수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조건이 카테고리, 품목명, 그리고 날짜 조건이 3개가 되는 거죠. 자, sum if s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판매 수량 잡아주고, 카테고리에서 과일, 그리고 또 품목명에서 바나나, 그리고 판매월일에서 날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 고정을 시켜주고, 지금 B14 이거는 카테고리에 대한 조건값이 기준값이니까 이것도 14의 앞에 붙어있는 조건값을 지워줄게요. 그리고 이 C14도 이것도 품목명이니까 숫자 앞에 있는 고정해주는 달러 표시를 지워주고, 이 L2는 날짜에 대한 거잖아요. 이 숫자 2 앞에는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L 앞에는 이제 옆으로 가면서 움직여야 되니까 L 앞에 있는 달러 표시를 지워줄게요. 그래서 컨트롤 C에서 31일까지 수식 붙여넣기. 이러면은 지금 이 수식들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되셨나요? 혹시 이게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소분류별까지 해서 여기에 대한 실적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이거 보신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여기는 조건이 하나, 둘, 셋, 그리고 날짜까지 4개가 되는 거죠. 한번 해보시고 제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지금 뭐 잘 되신 분도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하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um if s 해서 수량 잡아주고, 카테고리에서 과일, 품목명에서 바나나, 소분류명에서 남미산, 판매월일에서 날짜를 선택을 해줍니다. 아까처럼 전체를 다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한 번에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커서를 놓고 F4를 누르면 전체가 다 고정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F4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이 숫자 앞에만 고정값이 붙고, 또 한 번 F4를 누르면은 B열 앞에만 고정값이 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B열을 고정하는 거니까 셋, 열 잡아주고, C29는 품목명이니까 둘, 셋, 그리고 열 잡아주고, D29도 하나, 둘, 셋, D열 날짜니까 잡아주고, L2는 하나, 둘 하면은 2열에만, 이건 이제 날짜니까 이 상태에서 복사해서 수식 붙여넣기 하면은, 수식이 지금 다 잘 들어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팅 작업이 완료되었는데요. 이제 이걸 앞으로 매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4일까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아직 25일께 안 들어왔는데요. 이제 다음 날이 되면은 25일에 대한 판매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았다고 치고 판매 데이터가 25일 업데이트 시트에 있습니다. 여기로 가시면은 지금 25일 판매된 판매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제일 하단에
그대로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복사해서 마지막 레코드행까지 붙여넣기 해줍니다. 자, 이제 이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리포트 시트로 가시면은 네, 할 게 없습니다. 끝이에요. 네, 할 건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카테고리별 수량의 합계 그리고 품목별 그 소분류별 수량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수량이 일치를 하면은 건들 게 없어요. 근데 일치하지 않으면은 오류가 생긴 거예요. 어딘가에서 빵꾸가 난 겁니다. 근데 지금 판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카테고리는 원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빵꾸가 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품목명이나 소분류명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기준 정보에서 따로 관리하는 항목을 판매 데이터로 불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상품 코드가 추가되거나 코드가 변경되었다거나 하면은 조회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리포트 그 합계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26일 판매 데이터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26일 업데이트가 있는데 이것도 복사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붙여놓고 수식을 넣어주고 리포트 시트로 가시면은 지금 이 카테고리별 합계와 품목별 합계의 수량과 매출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 필터링을 걸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오류 값이 뜨는 것들이 있죠.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상품 코드들이 여기 코드 기준 정보에 있는 이 안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분류되지 않은 코드들을 따로 정리를 해서 여기에 추가해 주면은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확인을 하지 못하고 여기 있는 리포트로 보고를 해버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여담인데 제가 예전에 가구 회사에서 일할 때 회사에서 홈쇼핑으로 제품을 판매한 게 있었는데 저는 홈쇼핑으로 판매됐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리포트 상에서 홈쇼핑에 대한 유통 코드를 추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자사몰이랑 외부몰만 이렇게 집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날 홈쇼핑으로 판매된 그 수량 수백 개가 누락이 된 거예요. 이때 제가 크게 배운 게 있었어요. 그것은 언제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부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류 값이 들어올 수 있는 셀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지만 이게 잦아지면은 굉장히 그 번거로운 작업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리포트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이런 자잘자잘한 것들은 이렇게 수량이 많지도 않고 뭐 매출이 크지도 않다면은 아예 거기에 대해서 따로 집계를 하게 하고 그걸 관리를 해주는 게 나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드 기준 정보에서 추가된 것들을 다시 뺄게요. 이 NA로 뜨는 오류 값이 있죠. 이거를 아예 기준값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NA로 들어오는 그 오류 값들을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if 전체에서 분목명 중에서 NA의 값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 수량을 더해라. 그럼 지금 오류가 닿는 것들의 수량이 총 159개. 매출은
글자별로도 이렇게 복선해서 넣어주면은 지금 26일에만 그 오류 코드가 159개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합계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똑같은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소분류명 그 품목명에서 오류가 나면은 이제 소분류명까지 갈 필요도 없으니까 똑같이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 또 이제 가져오면 됩니다. 저도 합계를 더해주면은 이 수량과 이 수량과 이 수량이 정확하게 똑같이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항상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거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 썸에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에 들어오는 것들은 이렇게 항상 관리를 해줘서 이 기타에 있는 수량이 항상 0이 되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매출일보 포맷을 만드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이렇게 관리하고 나면은 앞으로 이제 매일매일 이것들을 관리하는 게 시간이 훨씬 더 적게 들겠죠. 솔직히 말해서 1분도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고 이렇게 해서 채워 넣는 것까지 하는데 솔직히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아직 제가 공유하고 싶은 소스가 많이 남아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내용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엑셀 탐구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